어저께 제가 모처럼 MBC를 봤어요. 그런데 이준석 그 다음에 4명의 이제 후보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 보수 이제 흥하겠다. 그리고 지금요 무려 어저께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저는 11시 10시 40분쯤 이렇게 계속해서 유튜브로 이 몇 명이 들어가나 저는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전화로 이제 핸드폰으로 유튜브 이렇게 꺼놓고 이렇게 이제 봤어요. 그랬더니 2,000명이 시작도 하기 전부터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갈 때 막 거의 뭐 10,000명이 넘어섰고 그 다음에 거의 6만 명이 육박했어요. 제가 이제 어저께 확인했을 때 54,000명이었는데 나중에는 6만 명. 그러니까 유튜브라든가 이런 SNS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본 거예요. 그리고 맨날 뭐 이 시청률이 1%대를 왔다 갔다 하던 정말 비참했던 100분 토론의 시청률이 2.8%였어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 2.8%는 MBC 싫어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은 MBC의 시청률에 보태주기 싫어가지고 이 휴대폰으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컴퓨터 작업을 하고 했는데 아주 여러분 흥미진진했어요. 어저께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 윤석열에 대해서 이 버스론 이거를 먼저 이렇게 던진 게 이준석이고요. 그다음에 버스는 스케줄대로 간다. 나경원은 윤석열이 늦게 오면은 버스 문 열고 기다려야 된다. 끝까지 기다려서 태우고 가야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윤석열은 이미 이제 일찍 돌아온다고 해서 이 논쟁 자체가 사실 무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저께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준석한테 안타까웠던 거는 버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 되는 거예요. 버스는 스케줄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버스를 말하자면은 기다린다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굉장히 밀리는 겁니다. 그럼 나경원은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제가 나경원이면 왜 꼭 버스를 타고 가야 되냐? 택시도 대중교통수단이다. 그러니까 나는 택시를 임대를 해가지고 아저씨한테 한 2시간 임대를 해갖고 윤석열이 집 앞에서 나올 때 태우고 버스보다 더 빨리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딱 받아쳤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저께 참 이 국힘의 문제, 그 다음에 보수의 문제는 좋은 게 좋은 거고 이렇게 선열이 낭자하는 토론장에 나오니까 다들 얼어버린 거예요. 주호영 선수도 얼었어요. 그래가지고 주호영 선수가 뭐라고 했느냐? 이 할당제, 물론 나경원도 할당제 때문에 근데 둘 다 할당제 때문에 준석이한테 당한 거예요. 주호영 선수는 할당제를 청년한테 50%를 주겠다. 그리고 거기다가 호남이면은 또 할당제 인센티브를 준다. 여자면은 인센티브를 준다. 이렇게 하니까 이 준석이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되면은 거의 좀 이렇게 깎아가지고 조정을 해도 67%가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못한 거예요. 주호영이. 그러고 나서 여성 호남에 할당제를 줘서 더 유리하게 말하자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되면은요. 호남의 여성의 청년이면 거의 90% 육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이 얘기하는 게 공정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서 할당제를 폐기하자. 물론 여성이고요. 또 굉장히 차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잘 안 가요. 그 이유가 뭐냐? 제가 KBS에 들어갔을 때 여성인 기자가 5명, 남성 기자 300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3층에 보도본부가 있었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5층에 여성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도록 물을 안 마셨어요. 왜냐면 일은 바쁘니까 화장실에를 가서는 안 되니까 5층 갔다가 오면은 너 어디 갔다 왔냐고 부장한테 야 이러면서 막 혼나고 옛날에는 저기 기사 못 쓰면 팍팍 찢어갖고 얼굴에 던지고 이런 부장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거 당하고 제가 그랬죠. 그리고 선배들이 이 빨간 이 색연필을 찍찍 그으면서 야 네가 대학을 나왔어? 아니요. 아니요. 하도 놀라가지고 제가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센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의 이 전욕이 되는데 참 큰 도움이 됐다. 그래서 그 선배님들에게 지금도 참 감사드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이 저기 화기애애한 전당대회 이게 아니라 살벌한 전당대회를 가야지 저 승냥이 같은 이재명이를 향해서 우리가 싸울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페미니스트 운동 할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요, 여성이여 테러리스트가 되라, 여러분 이런 책도 썼습니다. 자, 어저께 이제 토론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일단 저는 제일 잘한 사람을 조경태에게 주고 싶습니다. 조경태가 아주 변화를 수용하는 당대표, 또 이 준석이를 이렇게 토닥이면서 가는 아주 좋아 보였어요. 그 다음에 아주 똑똑하고 아주 명징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등은 조경태다 이렇게 주고 싶고요. 2등은 이준석이에요. 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패기로 열정으로 나온 거예요. 정말 부자 몸조심하고 애가 노예하게 막 웃으면서 나오면 저는 정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쾌한 눈으로 피곤에 쩌든 모습으로 나와서 오히려 좋았습니다. 뭐 그냥 이 이발소에서 미장원에서 금방 온 것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 우리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땀 흘린 모습, 피로에 쩌든 모습으로 성난 얼굴로 우리 대선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저는요, 그 홍문표 의원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홍문표 의원이 아주 이렇게 체격도 이렇게 크고 덩치도 크고 그래서 저 할배 생각보다 참 매력 있네. 그리고 이제 나와가지고 이준석 이렇게 좀 토닥거려주고, 그 다음에 아니 뭐 이렇게 할 만큼 많이 한 사람들이 본인도 많이 했으면서 이러면서 또 약간 훈장님 훈화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이 교장 선생님 또 나오셨네 막 이런 생각도 들게 하고, 이 청학동의 훈장님보다는 훨씬 더 따뜻해 보인다 이래서 이분도 건져갔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최고의 승자는 조경태, 두 번째는 이준석, 세 번째는 홍문표입니다. 이 나머지 두 분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제 제가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참 유감스러운 거는 뭐냐면은 감성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무슨 드라마 찍는 이 국힘의 당의 당대표 역할을 맡는 여배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눈웃음을 차서 이렇게 웃으면서. 그리고 자기는 뭐 남들이 다 나가려고 했을 때 그 국힘당은 없어져야 한다고 했을 때 당을 지켰다. 그거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거는 공직선거에서요 허위사실 유포예요. 왜 그러냐? 바른정당에 간다 하면서 바른정당에서 원내대표를 달라고 협상을 해서 끝내 못 준다 하니까 못 간 거예요. 이건 증언한 사람 억수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나경원 후보가 KBS에 나와가지고 라디오인지 뭔지 모르는데 천만 촛불에 이 뜻을 받들어서 이 자유한국당이었나요? 그때는 새누리당이었나요? 새누리당은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인터뷰도 했어요. 본인 입으로 새누리당은 해체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저께 나와가지고 당을 없애야 된다, 해체해야 된다 이런 과정 속에서도 저는 꿋꿋이 당을 지켰습니다. 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리고 옛날 고리짜기 했던 것까지 다 끄집어내요. 벌써 나경원이 새누리당은 해체해야 된다, 천만 촛불의 뜻을 받들어, 이 인터뷰 지금 확 올라왔어요. 오늘 아침에. 저는 이제 그 인터뷰를 옛날에 들었기 때문에 아이 뭔 소리여 지금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그리고 정말 패기 있게 솔직하게 있는 힘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거는 펜싱 경기지요. 과일 사다가 과도로 깎아가지고 돌리면서 잘 봐주세요 이러는 당권 투쟁이 아닙니다. 당권은 투쟁으로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투쟁가를 원하고 싸워서 대권 승리를 할 수 있는 싸움꾼을 원해요. 우리는 대민주당 용을 원합니다. 내수용을 원하지 않아요. 보수에서 내수가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다 한마음인데. 대민주당용, 외수용, 수출용 필요합니다. 보수의 내수는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다 국힘, 윤석열 나오든 최재형 나오든 다 국힘 찍습니다. 저도 그래요.